중고로 사니 가성비가 좋습니다. 중고로 살 수 있는 3천, 4천만 원대 차량 중 가장 좋은 차입니다. 중고차로 샀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대형 세단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 차, 오너들의 평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중고차로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 바로 EQ900이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1억 700만 원입니다. 3.8 AWD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1억 700만 원에 출고가 됐었던 차량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3,920만 원입니다. 따지면은 70% 가까이 감가가 된 차량인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고차로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차 말고 고민하셨던 대형 차량들 중에는 뭐 G80, EQ900, 그리고 G90, 아마 이 라인들이 가장 요 근래 차량들 중에서 고민됐던 차량들일 것 같은데, G80의 아쉬운 점, 이 친구랑은 좀 비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따가 조금 있다가 후석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물론 옵션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요. 지금 보는 컬러가 무슨 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보시면 살짝 어두운 네이비, 다크 네이비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통 블랙이 한 7, 80% 정도 되고요. 화이트가 극히 드물고요. 이것보다 더 드문 게 이제 실버. 보통은 요 세 가지 컬러가 많은데 굉장히 보기 드물게 대표님이 좋아하는 그 특이한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특한 컬러 되게 좋아하시죠. 갈대색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이비 컬러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솔직히 뭐 외관보다는 이 친구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가성비라고 많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성비 2열하고 1열에서 각각 어떤 가성비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부터 볼래요? 2열부터 볼래요? 2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열에 딱 앉았을 때 딱 봐도 버튼들이 뭐가 엄청 많아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앞좌석에 있는 후석 모니터입니다. 보통 이렇게 후석 모니터가 있는 분들, 대부분들은 사업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구매하는 데를 딱 봤을 때 70% 정도가 법인 혹은 사업체, 그리고 그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일반 직장인분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요. 법인만 놓고 보더라도 앞에 후석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날 뭐 시사 정보라던가 뭐 뉴스를 볼 수 있어도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이 꽤나 적지가 않더라고요. 여성분도 그렇고 꽤 다양한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 뒷좌석에 후석 모니터가 있어서 아이들을 조금 잠들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옆쪽에 보시면 이 암레스트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전동 시트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으로 최대한 떼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정도의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됩니다. 뒤로 쭉 뭐 요추 받침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뒤쪽에 있는 선쉐이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에도 지금 스웨이드 마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통 대형차들 많이 쓰는 화장대 거울까지도 위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가격이 3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3천만 원대에 이제 제네시스 G80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프레스티지로 한다고 해도 추가 옵션 다 추가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뭐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뭐 추가를 또 하고, 뭐 앞쪽에 있는 모니터도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는 프레스티지 트림에 기본적으로 넣어줬습니다. 애초에 신차가가 1억 700만 원이었으니까요. 딱 보기에도 앞에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을 거예요. 지금 운전석이랑 조수석을 제가 맞는 시트에 좀 맞춰놨거든요. 제가 보통 발끝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 175, 176 되는 분들이랑 시트 포지션을 같이 사용을 많이 해요. 가장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평균 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놓고 본다면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왜 가성비냐? 첫 번째 옵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넓은 휠베이스 2열의 주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입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숏바디, 롱바디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에 비슷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롱바디보다 조금 더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네시스 G80에 가까운 조금 답답함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그 차량보다 반 정도 이상 저렴한 가격대에 넓은 휠베이스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G80이랑 놓고 봤을 때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휠베이스 길이만 무려 150mm, 센치로 따지면 15cm 정도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무릎,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되게 편한 게 시트가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조금 커요. 좌로 앞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무릎 오금이랑 앞에 있는 종아리 받침대가 딱 맞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전 차량에 이 G80 차량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 정도 떠서 이 정도 이상의 빈 공간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무릎이랑 이 발목에 차 주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 잔진동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딱 맞닿습니다. 저는 보통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제 오너 평가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데 오너 평가에서 그런 글이 있었어요. 3-4시간 운전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죠. G80도 여기 조금 더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는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딱 맞는 거 없이 종아리까지 딱 맞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또 두 번째. 그에 더불어서 헤드룸 공간이 주먹하고 조금 더 요 정도 되거든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먹 1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헤드룸이 높기 때문에 카시트를 놨을 때도 아이들이 머리가 안 닿고요. 또 키가 크신 분들이 앉으셨을 때에도 조금 더 편하게 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버튼들이 엄청 많은데 시트가 위쪽으로 살짝 더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발을 뻗었을 때 공간이 남아요. 아마 발 쭉 뻗어도 안 닿거든요. 뭘 놔야 될까요? 저라면은 앞에 뭔가 쿠션을 놔야겠지만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 발에 딱 닿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이렇게 발에 딱 닿으시겠죠? 저는 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쭉 편하게 뻗을 수가 있다는 거. 보통은 이렇게 상석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따지면 G80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제일 중요한 게 감가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간 모델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G80은 솔직히 너무 영하고 G90은 가격이 영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웅장하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3-4천만 원대 살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G80이 레그룸 공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벤츠 숏바디도 한번 여기가 대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하시죠? 하지만 궁금하실 겁니다. 공간만 놓고 본다면 롱바디보다도 훨씬 더 넓은 것 같거든요. 각 레그룸 공간을 한번 재봤는데요. G80 같은 경우에는 20cm, S클래스 롱바디는 31cm, 그리고 이 EQ900도 31cm가 나왔습니다. 자, 후석에서는 아무래도 뭐 워크인 디바이스라던가 후석 모니터라던가 뭐 리클라이닝 같은 이런 기능들 때문에 이런 주요 옵션들 때문에 평가가 높았다면 이번에는 운전석에서 가장 운전자가 많이 느낄 만족도가 높은 이유, 가성비라고 뽑는 이유를 봐야겠죠? 운전석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내가 마치 회사의 CEO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바로 그 차 EQ900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후석에서 단연 이 친구가 가성비라고 뽑는 이유는 바로 옵션이에요 라는 말들이 많았던 가장 큰 첫 번째 옵션에 대해서 2열에서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1열 운전석에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요거는 가장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옵션이다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전동 시트는 아니고요. 보여드리기 위해 조금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숄더인데요. 이 숄더를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버튼들이 있죠. 왼쪽을 누르게 되면 숄더가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보통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허리 등받이는 마음에 드는데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이 안 돼서 목 쿠션을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깨랑 목 부분이 뜨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숄더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목 받침대를 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앞쪽에 있는 거. 볼스터가 아니고요. 그 앞쪽에 볼스터는 여기군요. 여기 레버를 돌리시면은 이렇게 옆구리가 조여주고 좁혀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다들 안 쓰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종아리 받침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따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아마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독 더 많이 좀 사용하시는 옵션일 것 같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도 물론 요런 시트에 대한 옵션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키와 체형 그리고 체중을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연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최적의 포션 시트를 또 맞춰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 이 차를 타서 포션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면 스마트로 시트를 맞춰놓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조절하시면서 타시면 좋겠죠. 디자인에 대해서도 평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앞쪽에 이 센터 페시아 쪽 디자인을 되게 영하게 잘 뽑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EQ900이 에쿠스에서부터 파생이 된 건데 에쿠스가 조금 더 올드하고 조금 묵직한 느낌이었다면은 여기 넘어오면서 앞에 센터는 G80처럼 조금 영하게 조금 잘 뽑아놨습니다. 그래도 이 에쿠스만의 감성을 못 잊는 분들을 위해서였는지 이게 사이드 쪽에 보시면 우드 트레인은 까먹지 않고 넣어줬어요. 체리색 우드 트레인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핸들에도 우드 트레인이 있으면은 거기는 또 열선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거죠. 되게 여기만 차가운 거, 여기만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잖아요. 그쵸? 우드 그레인 차는 여기가 다 차가운데 그쪽엔 열선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 친구는 위쪽도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보통 이 친구가 2016년식 모델이니까 에쿠스가 끝나고 나서부터 나왔잖아요. 아마 가격적으로 놓고 비교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보통 에쿠스 시장 모델을 12년식, 14년식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보통 1,000만 원 중후반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핸들 왼쪽에도 보시면 차선 유지 장치,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 장치,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G80으로 놓고 본다면 전부 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갈 차량들인 거죠. 제네시스 스마트 센서라고 해가지고 이 안전 옵션들이 추가로 들어간 차량들인데 EQ900에는 1억이 넘는 차량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옵션들 기본적으로는 안전 옵션들을 모두 다 넣어줬더라고요. 승차감과 하차감까지 챙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EQ900보다 컬러가 독특해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은 흔하고 너무 묵직한 느낌의 화이트는 너무 튀고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는 블랙, 약간 밝은 데서는 약간 짙은 남색으로 약간 표현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대색과 더불어서 흔한 차 컬러는 아니거든요. 오너들의 평가에서 가장 극강의 가성비라고 알려줬던 추천했던 그 차량 EQ900을 함께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운전속도 그리고 상속도 그리고 가족이 타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차량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연비면에서는 내려놔야겠지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시긴 할 거예요. 4륜에 3800cc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들을 다 감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던 업무 차량으로 이용을 하든 혹은 내가 주로 운전을 하는 오너형으로 운전을 하던 그 모든 면에서 있어서 만족감을 줄 차량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이 오너들의 평가를 봐서 이거 궁금하다, 진짜 그럴지 궁금한 차량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